사랑하는 구성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성 1부로 모였고 또 부성 1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눔을 가지려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어떻게 보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형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구성부 가족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주를 저희가 돌이켜보면 날씨가 좀 많이 공기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특별하게 또 심한 감기가 목감기와 코감기가 와가지고 지난 한 주간 계속 병원 다니면서 약 먹고 계속 신방을 했지만 조금 약이 좀 독해서 그런지 계속 잠이 쏟아졌고, 그래서 밤에 잠을 빨리 자면서 하루를 보낸 일주일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 중에서는 감기 걸리신 분 없으신가요? 혹시 또 저처럼 코감기, 목감기 때문에 고생한 분은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떠세요? 일단 저는 이 감기가 제가 저희 딸이 먼저 감기가 옮아왔고, 또 그 감기를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감기를 걸렸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지금도 목소리가 조금 좋진 않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회복이 되었고, 또 회복된 모습을 이렇게 우리 부성부 가족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참 반갑습니다.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들은 또 지난 한 주간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참 궁금하고 참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오늘 모임을 갖고 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나눔을 통하여서 더욱더 부성부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또한 기쁨이 넘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다툼이라는 제주예요. 다툼. 어떠세요? 부부끼리 많이 다툼을 가지세요? 어떠세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좋지만은 않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일과 있지만 또 좋지 못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또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지 가정이 또한 행복해지고 또한 가정이 또한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건전한 다툼, 어떻게 하면 성숙한 다툼에 성숙함이 붙이는 것도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툼은 일어나지만 그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내는지가 더 중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다퉈본 적은 있으십니까? 어때요? 있으셨죠? 네, 많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많이 다퉜지만 결혼 후에도 다투긴 합니다. 다투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남녀가 다른 환경에 살아왔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있으면 조금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사실 여기서도 이거는 물어볼 질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면 다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말다툼이 일어나죠. 몸다툼까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몸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일단 다툼이 일어나지 않지만 또한 그 다툼을 통하여서 또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부부가 더욱더 또 예전과 다르게 또한 굳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볼 건데요. 어떠세요? 요즘에 최근에 다퉈본 적은 언제신가요? 언제 다퉈보셨어요? 저는 지금 지난주에는 다투진 않았고 최근에 다툼의 주제는 보니까 큰 사소한 문제로 다퉜던 듯합니다. 어떤 큰 문제로 인하여 다투기보다는 사소한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가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것을 반응에 대해서 제가 조금 흘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왜 하는 말에 대해서 잘 듣지 않고 흘려듣냐, 왜 내 말에 집중 안 하냐라는 그걸 통해서 시작된 듯 합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다투다 보면 좀 좋은 말이 오가고 좀 유익한 말이 오가야 되니 그러지 못하고 서로 아픈 말, 좀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게 되는데요. 어떠세요? 그걸 통해서 좀 감정이 상할 뿐만 아니라 아픈 마음으로 또한
하루 이틀 가고 또 그걸 통해서 관계가 조금 서먹서먹해진 적은 없으셨나요? 우리가 어찌됐건 오늘 그 다툼에 대해서 나눌 때 조금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자주 다툼을 촉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좀 아세요? 어떤 거예요? 어떤 게 우리가 다툴 때 촉발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뭐 무관심한 거, 예를 들어서 아니면 좀 가정에 소홀한 것, 아니면 잘 들어주지 않는 것, 대화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계속해서 다툼이 반복돼서 일어날 거예요. 그럼 그것이 원인이 되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고쳐야 되고요. 어찌됐건 상대방에게 더 이상 자랑하지 않는 것 느끼는 네 가지 요인이 있고 이 부분에서 나눠볼 텐데, 비판입니다. 어쨌든 다툴 때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깎아낸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비판은 상대방의 가치를 평가절하합니다. 즉 절대로 다툴 때, 대화를 할 때 비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잘못을 해도 그에 대해서 비판을 가지고 문제를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해결돼야지, 그에 대해서 비판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투면 싸우잖아요. 싸우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그래서 굳이 대화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투기보다는 다툴 때라도 우리가 말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서 지혜롭게 말했는데 비판하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요청 등입니다. 배우자가 당신의 이야기가 가지 않는 싶은 것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당신이 이해가 가지 않아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아내한테 제가 예를 들면 부탁을 하고 싶지만 그 부탁을 아내는 들어오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강요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아내의 감정도 생각하고 포기하고 멈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해서 또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갈등은 누적된 짜증에 촉발됐습니다. 갈등.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으면 갈등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참 조심을 해야 돼요. 갈등의 원인이 있고 그 갈등이 나타나면 어찌됐건 그 갈등을 우리가 잘 해결하고 우리가 잘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갈등이 하는 문제를 그냥 내버려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거죠. 골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상하는 거죠. 그러면 더 관계가 회복되기보다는 그 갈등으로 인하여 관계가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갈등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다면 과연 이 갈등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이유에서 나타났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분석도 있지만 확인해보고, 그것이 맞다면 부부가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결해내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대화하지 않으면 안 돼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갈등이라는데 그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골만 깊어지죠. 해결되지가 않아요. 어찌됐건 갈등이 일어나면 풀어내야 되고, 그때 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비판하는 말, 상대방의 감정을 아픈 말, 또 절대로 상대방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촉발되는 거죠. 더 깊은 부부싸움이, 다툼에서 더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부부싸움이 되죠. 우리가 말하는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소한 것 하나의 문제가 그걸 통하여서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아주 조심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한 거절할 때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또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할 때 그냥 단칼에 거절할 수도 있지만, 또한 상대방의 기분을 알고 또한 거절을 또한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의 생각과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칼에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픔이 일어나고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떠셨어요?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로 일어났고 또 그것이 어디까지 일어났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언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부부 싸움으로 우주 대전쟁 같은 부부 싸움까지 일어났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속상해가지고 서로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파하고 또한 그게 며칠 동안 가서 좀 또 골마서 또한 그 문제로 힘들어하시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그러면 다툼이 발생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질문을 완성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때때로 주로 무엇으로 다투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요? 어떤 이유로 다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어떤 걸 통해서 자주 다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는 보통 뭐뭐 하면 배우자에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서 화낼 때가 있잖아요. 다툼이 일어날 때 내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방 어떤 행동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싸움이 있는데 어떤 행동이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해서 했는지를 좀 알아보시고요. 또 내가 그렇다면 그 문제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다툼에 대해서 얘기하고 강조하는데 다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요. 다툼이 일어났다면 그거에 대해서 잘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다툼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툼이 언쟁이 그래서 멈춰야 되는데 그래서 멈추지 못하면 더 큰 불같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성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대처하는지,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부성부 여러분들이 좀 더 지혜롭게 더 다툼을 넘어서 화해와 또한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